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립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언덕에 있는 사립신묘를 탐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립신묘는요, 숙종 때 묘역을 만들었다는데요, 일제시대에는 그런 묘역조차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해방이 되자 제대로 된 묘역을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노량진 입구에 들어서면요, 고 함석헌 선생이 썼던 글이 쓰여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희양대군이 만든 피바람, 그 피바람 뒤에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노라. 사립신들의 의로운 죽음이 없었던들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나 알겠는가. 그렇다. 삶은 고통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분들 고통 뒤에 오는 의를 배우고 있지 않는가. 함석헌 선생이 이 글 모양으로 우리는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여섯 신하들이 절개를 보고 듣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지도 모르죠. 우리 조상들은 비록 이 작은 한반도를 5,000년 동안 지켜오면서도 의가 무엇인가를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한가하다 죽음으로써 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하들의 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묘에는 묘비는 철학의 짝이 없습니다. 많은 임금들의 묘나 대신들의 묘는 아주 비석조차 화려하고 묻는 비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들은 이분들의 그 묘에는 성씨, 박씨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만이 정이라고 규정하던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요,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그런 가치관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우리 맥 속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곳 사립신묘에 되어 있는 장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시대인 1456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때는 세조 2년 6월 1일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당시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 왕으로 인정받는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를 창덕궁에서 열기로 했죠. 그때 불법적으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으로 자처하는 세조에 대해서 단종 보기를 예하던 송승과 유흥부 등이 그 행사장소에서 벼른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있었죠. 벼른검이라는 것은요, 칼을 차고 그 연회장소에서 왕을 호위하는 무관을 말하는데요, 요사이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관이라고나 할까요? 송승과 유흥부 등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을 불려 보던 신하들은 이 자리에서 세조를 단칼에 없애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창덕궁 연회장소가 비좁다는 이유로 벼른검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거사하려는 신하들인 박팽년 성삼분 등이 그 계획을 결국 보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에 가담했던 김길이라는 신하가 겁을 먹고 정창손이라는 신하들과 같이 합세해서 대신해서 세조에게 이 사실을 밀고합니다. 이로써 단종 포위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영모에 가담했던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역적질을 하면 그 영모 가족과 친척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연좌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벌된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나마 목숨을 붙어 남은 사람들마저도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까지 양반의 종이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집안이 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죠. 이 사립신묘는요, 박팽년 성삼분 유흥부 2개묘만 강건로 지금의 용산구 이천 2동에 있는 지금의 천주교 세남터의 사형 등에 당해서 버려진 시체를 이때
이들이 충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 중 일부가 시신을 배에 태워가지고 와서 이곳에 노량진언덕에 내장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나 신하들의 무덤에는 석상도 있고 능치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들 무덤 앞에는 초라하게 박씨, 성씨, 유씨, 이씨를 이름석자도 제대로 쓰여 있지 못한 채 쓸쓸히 묻혀 있는 것이죠. 다만 6신의 묘의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후세인 1977년도에 하위지나 유성원의 헌혈을 만들어서 여섯 무덤이 격식을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여섯 묘 다음에는 김문기가 그 후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옆에 호위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위패까지 봉안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은 60묘가 아니라 7션의 묘가 되어버린 것 같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륙신묘만 구경하고 옛날엔 구경들만 하고 가는데요.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가시면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명된 사륙신묘역의 모습을 역사관으로 전시한 사륙신 역사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역사관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이 역사관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역사관 내부에 들어가면은 당시의 사륙신의 그 역사 이야기가, 충신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장면은 세종이 손자인 단종을 갖다 잘 보위해달라고 성산문, 하위지 등 그 육신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볼만한 게 많습니다. 이 장면은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하게 그 당시를 갖다가 글자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도 약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형으로 해놨는데 저쪽에 그 한쪽에서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육신들이 그 모의하는 과정, 이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감이 있어서 흥미롭게 볼만 하더군요. 요것이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을 들어가서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세조가 성산문, 하위지 등 육신을 갖다가 신문하는 과정을 지금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륙신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보려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녹화를 해서 여길 보냈으면 좋겠는데 좀 녹화 과정에서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읽어주는 모습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녹화 과정에서 그 장면은 그 녹음 과정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나운서가 그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면은 잘 이해하기 쉽게 잘 교육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장면은요, 말하자면 세조가 성산문, 하위지 등 6신하들을 가지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들에게 상금을 주고 직위를 높여주겠다 하는데 그 신하들이 성산문이 세조를 보고 임금님이라고 안 그러고 뭐냐면 나으리라고 그랬다고, 그런 장면입니다. 나리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 가지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으리 이놈들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설 단종회사라는 이광수가 쓴 단종회사라는 그 소설을 보면요, 아주 그 실감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읽어보시면은 아주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거죠. 바로 그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왜 이렇게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느냐. 단종을 갖다 몰아내고 어린 왕을 몰아내고 세종대왕의 그 유지를 갖다 받들어서 잘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세조가 하는 소리가 이름 봐라. 나으리라니. 해가지고서 이제 이 처벌 신문하는 과정을 갖다가 지금 여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걸 전달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역사관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고 밖으로 나가면요, 강 건너 저쪽에 세남터에서 사형당했던 이 사륙신들의 과정을 좀 보려고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장면이 좀 설명은 아나운서 설명은 상당히 긴데요.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글로도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 형틀, 그 당시 처형됐던 그 형틀의 모습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륙신을 추모하는 뭐 이런 노래가 현대적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녹화해서 실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시면은 뭐 볼만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셔서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명이 되어 있고 유리판부터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둘러 보고 그 출신들의 개별적인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송삼문, 하위지, 박팽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읽으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요 박팽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팽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했고, 또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집현전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륙신 중에 박팽년, 그 다음이 여기에 제일 앞에 아버지는 성성, 아들은 성삼문이 둘 다 피해자인데요. 이 성삼문에 대한 것이 여기 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삼문의 그 설명이 끝나면요, 또 다른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유흥부랍니다. 유흥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유흥부가 끝나면은 같이 가담했던 금성대군에 대한 설명도 또 여기 나올 겁니다. 이 금성대군은 본명이 이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아서 이 사람도 희생이 되죠. 그리고 성성, 이 성성은 그 성삼문의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차고 해치우려고 했던 무관이죠. 그러니까 무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밖으로 나와보면요, 배를 어떻게 타고 왔나, 저쪽에서, 사형장에서. 그래,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첫점이 막혀 있어요.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저쪽에 가면은 잘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 공원으로 한번 가시죠. 그래서 공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서쪽에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다. 이 조망지점이라고
사륙신공원 조명지대라 가지고 아주 넓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시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63빌딩이 보이고 마포대교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한강철교의 그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전철 지나가는 저거 보면 63빌딩입니다. 여의도의 63빌딩. 네.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면 저 보이는 곳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인데 마포대교는 멀리서 보이니까 잘 보이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호남선으로 가는 철교, 그 철교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느라면 잠깐 눈을 밑에 내려다보면요, 그 6.25 때, 그 공산군이 이 서울을 잠시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이 장소에 와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한국군 병사를 이렇게 보고, 자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옆에 있는 부관에게 이런 군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도쿄에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을 했다고 하죠. 그 유명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여기에서 바라보고 간 것이죠. 근데 기념 팻말이 그 밑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 방어, 유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후문이 있어요. 근데 후문은, 여기 공원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입구까지가 잘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것이 좀 흠입니다. 여기 지하에 아마 크게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세우려면은 수산시장이나 동작구청이나 이런 데나 좀 세워놓고 갈까요? 전철 타면은 노량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좀 여러분들 사륙신묘에 대한 것을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60묘만 볼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런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